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연히 돈도 따라올까요?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중산층 10명 중 7명 이상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10명 중 2명만 이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부자학 전문가인 루이스 시프는 20년 동안 부자들의 남다른 생각과 행동을 찾는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는 중상층과 부자들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부자의 상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상식 밖의 부자들이라는 책에 담았는데요. 책에 소개된 여러 특성들 중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자는 돈도 좋아하는 일도 놓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일의 결과물에 대해 확실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없다면 소유권을 얻어낼 방법을 궁리합니다. 랄리 베르테는 태양의 서커스를 만든 인물입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고 유럽을 떠돌며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저글링과 불 뿜는 묘기를 배워 근근히 먹고 삽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고개사들이 꾸린 비영리 공동체 딸롱 오뜨에 합류합니다. 1983년 초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딸롱 오뜨 서커스단의 12주 동안 14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서커스단 운영비로 16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 행사를 맡게 된 랄리 베르테는 서커스단에 태양의 서커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순회 공연 준비는 엉성했고 태양의 서커스는 격식 없는 공동체 형식의 조직이었습니다. 릴리 베르테는 더 웅장하고 극적이며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공연을 제작하도록 창작팀에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 3년 가까이 태양의 서커스단은 부도수표와 채권자 설득, 정부 지원금 구걸 등으로 간신히 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순회 공연을 마친 뒤 랄리 베르테와 다른 경영진 2명은 태양의 서커스를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으로 전환해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갖는 계획을 세웁니다. 태양의 서커스가 비영리 단체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던 몇몇 단원들은 경영진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랄리 베르트가 단지 돈만 원했던 건 아닙니다. 서커스단이 로스앤젤레스에 머물 당시 컬럼비아 픽처스 직원들이 랄리 베르트를 찾아와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며 태양의 서커스를 영화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화사가 태양의 서커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양도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기에 할리우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돈이 아닌 소유권을 선택했습니다. 랄리 베르테는 열정과 의욕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고 소유권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랄리 베르테가 70명에 달하는 태양의 서커스 단원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3명의 경영진이 서커스를 인수해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서커스 단원의 수는 당시 불거졌던 불화로 인원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핵심 단원 중 누구라도 태양의 서커스에 머무는 조건으로 랄리 베르테에게 조금이나마 자기 몫을 요구하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원들 중 몇 명은 의결권 없는 소유권 1%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원 중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분 1%는 현재 200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둘째, 부자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누구에게 맡겨도 자신보다 잘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역할을 직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에는 불가피한 위험이 따르지만 부자는 이를 감수하고 직원을 신뢰하는 걸 선택합니다. 버진 애틀랜틱 항공, 버진 모바일 등 수백여 가지의 브랜드 제품을 가진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는 사업수와는 뛰어나지만 난독증이 있어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사회에서 브랜슨이 순수익과 총수입이라는 용어를 계속 뒤섞어 사용하자 직원 한 명이 그를 구석으로 데려가 물고기 잡는 그물을 그려가며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줄 정도이죠. 따라서 버진그룹의 운영 방식은 궁극의 업무 위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0여 개나 되는 계열사가 각기 독립적인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브랜슨 회장은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위임할 건 확실하게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지요. 저자는 말합니다. 중산층 직장인들은 자신의 약점과 고군분투해야 하는 특정한 업무를 날마다 충실히 이행한다.
그들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성실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습관이 미래의 질책이나 실패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는다. 그러는 동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며 약점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들의 성취와 소득은 바로 이처럼 강점에 집중하는 데서 나온다. 날이면 날마다 중산층은 더 균형 잡히고 평범한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을 지켜나가지만 백만장자들은 더 특별하고 비범해짐으로써 풍요로워진다. 여러분의 진짜 강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강점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소유권을 가지려 노력하고 계신가요? 오늘 한 권의 책은 상식밖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